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 외교통상수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대미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관세 문제가 핵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외교 안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미국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는 조율을 벌였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25% 관세로의 인상을 예고한 것이 지난 26일이니까 꼭 2주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외교와 통상 또 산업 이렇게 수장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대미 설득에 주력을 했는데 사실 그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급파가 됐지만 관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그 미국 측으로부터의 뚜렷한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워싱턴으로 날아가서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는데 루비오 장관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은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미투자 특별법 지연이 고의가 아니다. 또 합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그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늦어도 그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의원연맹 역시 다음 달 미국을 찾아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인데요. 다만 이로써 미국이 관세 인상 관보 개제를 중단하고 압박을 당장 처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을 약간 본보기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미국이 대외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이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 말고도 불만이 있는 속내를 뭘로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또 쿠팡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그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좀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이 대미투자 관련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일컬은 것이고요. 또 미국은 이 법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 과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법이 그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그리어 대표는 조현 장관을 만나서도 이 빅테크 기업과 또 농업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국 측이 조속히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미 간의 이 통상 합의 이행을 두고도 마찰이 빚어지면서 핵 잠수함 도입 등 이 안보 분야에도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발표한 그 팩트시트의 내용을 보면 그 관세와 안보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관세 분야 이행이 삐그덕거리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같은 그런 원자력 협정 개정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금쯤이면 안보 관련 미국 협상팀이 와 있어야 했다고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한 바가 있거든요. 이 같은 불협화음은 한미 간의 안보 협의가 한국 측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의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에는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그런 관련 협의만 좀 적극적으로 요구한 그런 부작용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도 주목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을 놓고 핵 확산 위험을 부추긴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번 관세 사태 배경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쿠팡 문제도 좀 깔려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쿠팡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제기가 됐고 또 미 의회가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다라고 이제 예정을 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23일 그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의회의 그 소환장을 보면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내세우면서 쿠팡을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나 불필요한 장벽은 피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말을 명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여온 결과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 국회에 출석하고 또 경찰에도 소환된 로저스 대표가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차별 또 피해자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관세 재인상 압박을 정리하자면 이 같은 그 비관세 장벽과 또 쿠팡 문제 등이 다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미 간의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열기로 돼 있지만 한 달 넘게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사업도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불만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한국 측에 어떤 에너지 분야 사업을 콕 집어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만큼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금 17건을 허가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인데 북한과의 대화를 좀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말씀하신 대로 17건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민간 단체 또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같은 그런 기관들이 이제 벌이는 사업인데요. 이는 곧 대북 제재를 면제를 이제 허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9달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인도적 지원이지만 안보리 15개국 회원국 모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인도적인 지원 물자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예. 이것이 찬성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제안을 했는데 이를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예. 그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회담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추진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어떤 유화 손짓을 하면서 약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인도적 지원이지만 북한이 이것을 받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오는 그 2월 하순에 그 제9차 당대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 대외 전선, 대외 노선도 좀 정하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일본 총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로도 계속해서 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 이제 지난해 10월에 이제 취임했는데 취임 첫날 전격적으로 중요한 해산을 공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 신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자신감을 나타낸 건데요. 예. 이 중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현재 465석입니다. 자민당은 이 가운데 198석으로 아직 과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은 물론이고 최대 300석까지 얻는 압승을 거둘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유신의 의석수까지 합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10석 이상의 슈퍼 다수당이 될 거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카이시 총리는 취임 뒤에 70%의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했고 특히 청년층의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면서 강한 국방정책 또 민족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이 다카이치 총리는 SNS의 팔로우 수가 급증하는가 하면
패션 아이콘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식품까지 출시될 정도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이번 압승 전망에도 좀 기대감을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은 결국에 자민당이 압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뭐 대외 정책이나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 총리가 만약에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예. 하면 다카이 총리가 그동안 공언해온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동력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먼저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요. 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또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현재 주변국이 이제 더욱 우려하는 것은 평화헌법의 개정인데 앞서 이제 김세호 특파원이 이제 전달해드렸지만 이것은 중요는 물론 참여연까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참여연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선거도 2028년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지는 못하겠지만 임기 내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을 하고 또 어떤 협력 관계를 다지기로 한 만큼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내각이 안보 정책의 속도를 내고 또 강력한 그런 역사관을 표출할 경우 언제든 갈등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 총리에 대한 어떤 그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을 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어떤 갈등 노선을 좀 확대할 경우에 우리로서의 외교 셈법도 조금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떤 투트랙 또 외교 또 실용 외교 차원의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총선 투표는 이제 오늘 저녁 8시쯤에 이제 마감이 되죠. 자정을 전후해서 좀 결과 윤곽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총선이 현재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주요 이슈 안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